아까 거기 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에 예. 한반도의 남쪽만 이렇게 링크를 시켜놨는데 예. 그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려면은 예. 북쪽도 포함시켜서 예. 그걸 그림을. 예. 알겠습니다. 그 그림을 예, 구해서. 예. 지금 그 지도 그림이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PPT 자료로.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상황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 남북 평화 통일을 국민들이 이제 관심 많이 갖고 추진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이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지도도 말씀하신 거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친일 인명사전 네. 부분들이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이게 한쪽 면의 그 단면만 보고 전체를 못 보고 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예를 들면은 예.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던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 친일 쪽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떤 이 국시 대한민국의 국가의 이 창설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게 이미 사실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은 그 정보가 제가 이야기를 안 들어도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아까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백년전쟁이라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승만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정말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반박을 하죠. 또 이제 이승만 쪽에 또 이 층에서 또 반박을 막 또 하죠.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누구 말이 맞느냐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유튜브를 계속 이게 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근거 없는 얘기를 떠들 수는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다 이게 우리가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뭐 이승만 박사가 활동을 했던 내용들이 외국 언론사의 기록이 사실은 그게 그리 무서운 게 기록이 다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거고 그 근거 있는 기록을 가지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좀 더 과장되게 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사실은 사실인 부분이 또 더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뭐 한쪽 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친일 인명사전을 놓고 한쪽으로 완전 치우쳤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죠. 반대파 쪽에서는. 근데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과장된 부분이 뭐 좀 있을지 모르고 표현의 문제였지 근거 없는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이거 어떻게 감히 근거 없이 자료 없이 이렇게 냈다가 큰일 날 일이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숙고해서 정말 뺏으라면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일본의 일제강점기 딱 붙어가지고 그 민족을 억압하는 행위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냥 어렵게 뭐 이렇게 진짜 막 뭐 고문과 이거 막 강압에 의해서 막 개명 창씨 개명하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이런 그 천황비다 무릎 꿇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까 같이 그 이런 놈, 이 신영규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을 친일파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물자를 뭐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일제에다가 후원하던 놈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자로서 그 잘못된 교육을 했던 놈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쪽에 수록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숙고해서 올렸다는 거죠. 뭐 저는 이쪽에 관련은 없습니다, 제가. 전혀 관련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이걸 보면서 참 이게 이분들의 어떤 이런 쪽으로 해서 과연 지금 우리가 과거에 청산하지 못했던 그 친일 청산이 될 것이냐. 네?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잘 들으셨는데, 어떻게 친일 청산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에? 상당히 이건 어려운 질문이죠. 이제 어려운 질문이죠. 예. 저는 이제 친일보다 지금 현재 애국가에 대해서 그 애국가 보면 후렴에 네. 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그 나오더라고요. 네. 전에 이제 우리 텔레비다 보면은
다 끝나고 애국가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때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누가 이제 그것을 지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지은 사람이 뭐 안익태가 지었다는 사람도 지은이가 많이 있는데 분명히 그때는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그 예국가는 우리나라 국가잖아요. 예. 또 무궁화는 또 우리나라 꽃이라고 그러고 예. 그러면 그 애국가 중에서도 또 이렇게 또 무궁화꽃이 나오잖아요. 삼천리방도 금수강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무궁화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우리 방금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중에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남과 북이 무궁화 축제를 하면 좋겠다는 상당히 저는 공감이 갑니다. 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금 뭐 DMZ 평화공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거기에는 아무래도 무궁화꽃이 좀 심겨져서 또 상징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이렇게 좀 더 화합되고 또 가까워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메리트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무궁화꽃을 일단은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네. 세대는. 네.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궁화에 대해서 이렇게 차차 이렇게 뭔가 좀 사람 마음속에 좀 심겨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거리나 광장 같은 데에서 이제 어린이들 잘 모릅니다. 무궁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홍보도구 이렇게 해서 무궁화에 대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무궁화를 제대로 알리고 또 제대로 또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한 애국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궁화는 단순한 꽃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정말 역사와 함께 해왔고, 그리고 이 무궁화는 우리들의 고속 성장과 함께 변질된 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이 이제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면은 뇌를 자극을 해갖고 확 뒤집어 놔야 되는, 충격을 받아야 됐거든요. 습관을 바꾼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뇌에 엄청난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 무궁화를 이렇게 알고, 만약에 선생님 마당에 이 무궁화가 7월 달에 개화가 되면서 저한테 이제 무궁화에 대해서 이에 대한 가치가 있고 막 얘기를 막 들으신 상태에서 그동안에 생각 없이 봤지만 다시 그 무궁화가 올해 마당에서 이렇게 아침에 7월 달에 딱 개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녁이 되니까 뚝 떨어지죠. 그리고 다음날 또 새롭게 피는 이 혁신을 상징하고 또 협력을 상징하는 이 무궁화를 알면서 100일 습관이 바뀌는 게 66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100일이면 바뀌고도 남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궁화를 통해서 그동안의 이기주의나 이런 비난하고 막 뒷담화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인성이 사실은 대한민국은 애국심도 땅에 떨어졌지만 인성도 땅에 떨어졌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인성교육을 발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라는 게 참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인성교육을 그럼 과연 시킬 분이 누구냐, 이한구 전 총리께서 시킬 수 있느냐, 시킬 만한 너무 이 부정부패가 심각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게 인성교육을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시킬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무궁화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심어서는 안 되고 많이 심어야 된다. 많이. 예. 그래서 최근에 들어보니까 성남에도 작년에 좀 이렇게 많이 심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7월 달에 좀 많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위에 잘 안 보인 것 같아요. 안 보이죠, 지금. 네. 무궁화 진짜 안 보입니다, 찾아보니까. 많이 좀 보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꽃이. 그래서 진짜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무궁화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3분짜리 이런 동영상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안타깝게도 100회 요런 거밖에 안 돼요. 관심이 이 무궁화를 이게 쳐보질 않는다는 거죠, 자체가. 쳐보니까 처음엔 무궁화 심수봉 뜨더라고요. 무궁화 심수봉. 저는 심수봉 가수 참 좋아하는 가수긴 합니다만, 서글프게 들리더라고요. 무궁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무궁화는 서글프게 들리는 꽃이 아니라요. 들으면 막 애국심이 사리가 충전하고, 막 이게 기가 막 살아나는 이런 이 노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궁화가. 우리가 벚꽃
축제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어디가 벚꽃이 많이 핀다는 걸 사람들이 그렇죠. 아는데 무궁화가 어디서 많이 핀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고요. 그것도 질문하시는 거죠. 홍천에 예. 무궁화 고장은 홍천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한서 남고 선생님 기념관도 거기 있고 예. 그래서 그 홍천에서는 이제 한서 남고 선생님을 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홍천은. 예. 그래서 한서제라고 해가지고 축제를 해마다 열다가 그 한서제가 남고 선생님 호죠. 예. 변화돼서 그 무궁화 축제가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산림청에서 그 무궁화 중심 도시를 홍천으로 지정. 그리고 그 충남 보령을 무궁화 테마 도시로 지정. 그다음에 그 완주 전라북도 완주인가요? 완주의 그 무궁화 또 테마 도시로 지정. 그럼 그런 데서는 지금 무궁화가 많이 보여요. 네. 그렇지만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무궁화 축제를 아는 사람이 10%가 안 되더라고요. 다녀온 사람은 더 안 되죠. 다녀오는 사람은. 그 벚꽃 축제 다녀오신 분 하면은 다 안 가보신 분들이 거의 없고 모르는 분이 없지만 무궁화 축제를 아는 이가 10%가 안 된다는 거는 참 슬픈 일이죠. 선생님 슬픈 일 아닙니까? 네,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그 축제가 있다는 것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홍천에서 축제가 열리고 가끔 국립현충원 이런 데서 축제가 열리는데 벚꽃 축제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이제 분재 몇 개 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이 그 미술 그림도 좀 있고 좀 화려하지 못한 좀 국한데 대한민국의 국한데 축제가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규모가. 그리고 우리나라 무궁화 8월 8일 그것도 국회에서 제정을 안 해줘서 아이들이 민간 어린 아이들이 민간 단체하고 손잡고 8월 8일을 이게 8월 8자를 이렇게 옆으로 하면은 이제 그 무한대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제정을 했는데 민간인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어요. 네, 16대 17대 네, 다 관심 없습니다. 뭐 발의를 시킨 분이 있었습니다. 뭐 신대평 의원님 이런 분들이 했지만 뭐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뭐 이게 통과가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무궁화의 울림을 외치고 정말 그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온 국민이 이 무궁화 삼천리 활화광산을 만드는 게 저는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저는 이걸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성의 회복, 그 다음에 실제 꽃을 피움으로 인해서 해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리고 남북 통일, 우리나라 참 이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참 이 축제, 그 경제 활성화 되는 거잖아요. 이제 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양극화가 문제면서 저출산 문제고 고령화 문제, 그리고 취업, 일자리 없는 문제. 사실 청년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뭐 진짜 뭐 그 직장 다니면서 사실 많이들 연애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그리고 진짜 저출산 문제 이런 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무궁화 삼천리 활용광산을 만들면은 저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또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어떤 인성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 학교의 그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막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들 많았지 않습니까? 자살률 1위 이런 거에 이런 것들,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무궁화의 통꽃, 이 협력하는 무궁화의 꽃을 이야기하고 이 무궁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협력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 된다.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서 그 아이들 학교에 무궁화꽃이 피어나는 거죠. 피어나면서 아이들이 인성의 변화가 되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순, 뭐 옛날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있었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정말 이런 인성을 통한 아이들이 함께 정말 어울리고 뭔가 이 미래 비전을 위해서 같이 자기 적성에 맞는 공부도 하고 진로 설정을 한다라는 이런 그 운동장에 뛰어놀면서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을 생각을 하면 참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 지금 무궁화 꽃을 심어서 축제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인성 교육에 대한 그 민족의 자긍심이라든지 맞습니다. 민족혼 이런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기 위한 그 아까 뭐
이 밴을 만들어서 청원 운동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을 작지만은 여기서부터 네네. 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 기성세대를 갖고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로부터 이게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예. 우리 어릴 때는 무궁화 나라꽃 그리기 대회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짜 국민 계몽 운동을 이 시행해 나감으로 인해서 예. 진짜로 민족에 대한 자긍심, 우리 한민족에 대한 프라이드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유치원 때부터 예. 하는 그런 이 운동을 해 나가는 게 병행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선 뭐저 축제 이것은 어른들의 문제고, 네네, 맞습니다. 자라나는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양쪽이 균형 있게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정신교육은 잔뜩 시켜놨는데 무관을 안 보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7월 20일부터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이 어떻게 시행되냐면 각 지자체별로 여기 성남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인성교육 계획 수립을 내놔야 돼요. 지자체에서. 그러면은 그 인성교육 계획에 누가 또 연결되냐면 기업도 연결돼요. 왜냐면 청소년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이제는 그냥 기업도 너희들도 뭔가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성인들이, 그 다음에 언론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 계획이 다 수립돼야 돼요. 인성교육 법이. 그러니까 이 법제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인성교육해라 이렇게 해서는 예,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인성교육법이 딱 통과가 되고 나서 시행이 이제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1월 20일 날 통과되고 시행이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는데 의무화가 된 거예요. 의무화. 그럼 아이들은 모두 인성교육을 다 받아야 되고, 심지어 이제 어머니들도 이제 인성교육 받아야 이런 모든 게 이 아이들의 인성, 청소년 인성을 위해서 이게 법제화에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무궁화도 법제화를 시켜야 되는 게, 무궁화를 저보고도 꺾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무궁화를 법제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무궁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 노태우 장관께서 83년도에 무궁화 1000망울 심기 운동할 때는 면에서 만약에 무궁화를 안 심었다, 그러면 이제 좌천까지 당하고 이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무궁화를 정말 잘 심었던 분이 연기군이라고 했나? 우리 김석희 회장님께서 연기군의 서기가 면장은 승진했대요. 잘 심어서.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장들이 그래도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가 되게 되면, 야,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심자? 우리 지역에는 종류가 200여 종이 넘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야, 저쪽에서 이렇게 심다. 우리는 요런 테마로 심자.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냥 건성으로 그냥 뚝뚝 심는 게 아니라 몇 그루 딱 심어놓고 무궁화 심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뭔가 그 지역에 맞는 테마를 살리는 어떤 무궁화를 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무궁화를 아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무궁화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이제 연결을 좀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을 해서 이걸 가지고 청소년들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이들을. 되게 중요한 내용,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냐면 정신교육, 먼저 이 올바른 인식, 이걸 심어주는 것이 정말 하고, 그리고 또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심어야지 그걸 보면서 막 상기간에, 저는 이걸 노린 겁니다. 제가 의도가. 저걸 보면서 지식이 계속 이 안에, 이 뇌 속에서 이제 막 이게 전쟁을 이게 빅뱅이라고 하나요?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무궁화를 보면서 잘못된 이 정신적 그동안 잘못됐던 문제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네. 제가 알고 싶은 건요. 네. 친일 임명사전에 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냥 옳은 거에 끝나나요? 그 사람들의 어떤 제재가 있는 건가요? 어떤 식인가요? 그게 참 답답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반민특위 해체가 반민족 특별위원회
예, 반민족 특별위원회. 그게 뭐냐면 친일 청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단체였는데 제가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승만 그 전 대통령께서 이것을 해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게 해체가 되고 아까 남건 선생님 같은 분을 취조하고 이렇게 고문하고 했던 놈들이 다시 경찰과 군인이 되는 겁니다. 군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좀 어떻게 청산이 되냐 이거 말씀하셨는데 반민특위가 이게 해체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정말 제가 보니까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참 이게 그다음에 친일 재산 환수법인가 이게 국회 통과를 또 어렵게 했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쉽지는 않은 일이죠. 이 재산 친일들 그 당시에 이제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사형시킬 놈은 또 사형시키고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는 다 그냥 척결시켜버리고 중국도 다 죽여버렸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마음이 민족이 평화의 마음이 있어서 웬만하게 해서는 그냥 재산 좀 이렇게 반 정도 회수하고 좀 너그러운 그런 거였었는데 제도가 너무 없고요. 없죠. 예. 중요한 건 저 친일들이 나즈거나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친이 그렇죠. 부를 많이 축적하고 명예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사전에만 올릴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광고를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든 알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패자부활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층인데 자손들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오물을 뒤집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안 되는 걸 본인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메리트를 입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네들이 최소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아시다시피 아까 어느 분이 사죄로 전 재산을 내도 표도 안 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가 예전에는 이랬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보여지면 물론 세발의 표로 형식적인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정치 쪽에서나 이런 데서나 그 세발의 피만큼 노력 안 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세발의 피가 작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그런 거라도 참여를 시키고 해주면 이 사람들 자손들도 좀 떳떳할 수도 있고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줄 그렇습니다. 예. 아까 조금 늦게 오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 때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친일 일명사전 뒤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제가 그동안 이렇게 좀 가볍게 여겼던 것을 이게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만큼 이제 저한테 이제 다가온 겁니다. 다가왔는데 그러면은 친일 청산을 지금은 하려고 또 하면은 제가 또 막 친일을 청산해 막 이러면서 하면은 이거는 또 이루어지기도 쉽지가 않지만 또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제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저는 또한 저도 애국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친일파가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고 해서 자식이 친일파라고 연좌제가 적용될 수는 없다. 네? 그런 말씀. 이런 사람들에게 대신 부끄러워는 해야 돼. 당연하죠. 네? 대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였다 이거 부끄러워야 되는데 이런 놈이 있어요. 이완용 자손들은 친일 땅 문제 땅을 이거 환수의 반소송 이거 다시 항소를 하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줄 수가 없다. 이거 우리 땅이다. 이거 막 이런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매스컴에서 이슈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방영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부끄러운 마음까지 갖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 그것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왜곡을 위한 역사 교과서를 한국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있고 다시 써야 된다고. 다시 쓰여진 책들이 일본이 한국의 근대사를 도왔다라는 식의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 같은 식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이런 게 그거를 관장하는 기관이
기간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사실 참 이게 저도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자 과거를 인정하자. 그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3.1절에 연설을 보고 그래도 조금 제가 희망을 품는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를 인정하고 과거를 역사를 인정하고 정말 앞으로 잘하자. 정말로 인정하고 정말 앞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잘하자는 말. 그래서 연설을 하시는 거 보면서 아 그래도 그 참 복잡했던 마음이 좀 이렇게 희망을 좀 이렇게 좀 더 갖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예요. 이거 애국 인명사전. 그러니까 네? 앞으로 잘하자는 게 네. 그 제목만 갖고는 안 되는. 안 되죠. 제목만 갖고 안 되죠. 구체적인 거를 나올 때 네. 어떻게 하는 게 대표적으로 앞으로 잘하자는 3학년짜리도 잘해요.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 잘하자.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영상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13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유튜브 보시면은 그래도 참 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한번 보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또 얼마만큼 모아지느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또 그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친일해도 내가 연좌제가 돼서 내가 친일은 아니지만 그런 나라가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아직까지도 자기 개인의 욕심, 개인의 권력 유지, 기득권 유지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는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리긴 알려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기회도 줘야 되고, 예. 뭐 지금 답을 제대로 못 드리겠네요, 제가. 답답한 어르시죠. 저 혼자 뭐 여기서 떠든다고 제가 될 일이 아니고. 그런 거를 어떤 뭐 대통령이나 누가 이렇게 해주실 수가 없으면 현재 상황 그 후손들이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거지만 이완용 그 자손들이 그걸 못하겠다고 소송을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기재를 해야죠. 이 친일 활동한 재산을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뭔지 이걸 이슈화를 시켜줘야지 계속. 그래서 그것이 이제 힘든 이유들이 뭐냐면 사실은 친일 청산이 안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친일파 요 사람들이 다시 복귀했다는 거예요. 매국 인사 중추원 그 경찰 520명 그 대한 독립운동가 때려잡은 경찰 520명이 다 복귀를 합니다. 군인도 다 복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친일단체 간부가 다 복귀를 해요. 청산 안 되고 이승만 다 불러들여서 다시 안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희망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탁 정말 한번 이 한국 이 여성의 어떤 이 파워 뚝심으로 한번 할 것 같기도 한데 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참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쪽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뚝을 거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참 그럴 때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유튜브나 자기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 말로는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있지만 그래도 선두에서 앞장서시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그런 건 하실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만이라도 그래서 해주면 힘이 이제 약하긴 합니다. 제가 사실 약합니다. 저거 뭐 이렇게 힘센 사람은 아니고 약한 사람인데 다만 이제 이순신 장군의 후손으로 제가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건데 사실 그 현재 저한테 이렇게 언론 측에서 관심들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참 저분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나가는 것으로 만족은 안 하죠, 제가. 같이 또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언론사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도와줄 만한 언론사들이 좀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어쨌든 뭐냐면 작은 이 힘을 여기 지금 우리가 이게 몇 명 안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 PD님 빼고 저 빼고 이제 5분 오신 겁니다. 이 무궁화 꽃잎처럼 또 어떻게 아시고 5분이 오셨는데 이 미력한 거죠, 우리가 지금.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리고 공감대를 끌어내느냐.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언론사도 필요하고 또 이런 데 관심 가질 정치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러면 네. 지금 홍천군이 그 무궁화 특화 중심도시죠. 예, 중심도시. 그곳에서는 홍천군 자체 내에서 이 무궁화에 대한 그 가치를 높이고 특화 도시로서 좀 이렇게
많이 어필하기 위해서 뭐 그쪽에서는 지금 뭐 그 행동적으로 하는 게 좀 저희들이 모를 정도면은. 그러니까는 제가 답답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무궁화 테마공원이 있긴 있어요. 네. 무궁화 꽃잎을 해갖고 이렇게 테마공원으로 이렇게 딱 만들고 그때 예산으로 얼마 받았나 100억인가 뭐 얼마 받았어요. 하여튼 예산 그 책정이 됐는데 아니 무슨 뭐 어디야 보령에 무슨 머드 축제고 이런 축제들 할 때 많이 광고도 많이 하는데 지하철 보면 막 그거 하잖아요. 무슨 축제 하면서 하는데 이 홍천 축제에 뭐 이거 홍보가 약한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을 타냈으면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예산을 타냈으면은 진짜 알리는 홍보 정책으로 많이 쓰면서 해야 되고 무궁화의 가치 아까 제가 무궁화 가치 얼마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아까는 안 얘기했구나. 저번 주에 얘기했죠. 무궁화 가치 저번 주에 오셨는데 무궁화 가치가 8억이에요. 8억. 왜 8억이냐?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그 훌륭한 그 자기개발 강사가 1시간에 8억을 받고 강의를 하러 오는데 그 사람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자아 긍정, 자부심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무궁화 보면서 그런 자부심이 저절로 나기 때문에 그 무궁화 한 그루에 저는 8억 이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데 무궁화를 공짜로 보급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 8억 이상의 저는 8억 이상을 부여 최소 8억이라고 얘기하는데 무궁화를 왜 공짜로 나눠주냐는 거예요. 공짜로 선생님 받으면은 제가 이거를 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선생님이 이거를 제 책 가격이 19,800원인데 이걸 19,800원에 사서 보는 거하고 그냥 받아서 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거. 네, 근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공짜로 뿌리고 있다라는 게 저는 안타깝대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예. 이 나라꽃 무궁화라는 거는 좀 40대 이상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그 저도 알고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어쨌든 저도 40대 이상이니까. 때문에 알기 때문에 네네. 그 저희 어느 순간부터 저희한테도 눈에 잘 안 보였는데 자각을 못했다 뿐이지 네. 그거에 대한 가치만 좀 알면은 예. 분명히 그분들은 공감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금방도 뭐 공짜로 나눠줬을 때는 뭐 좀 가치적 희소성이 따라 그런 것도 있다 그러지만 일단은 많이 보급이 돼 갖고 많이 눈에 띄다 보면은 무궁화가 요즘에 많이 보이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 한 가지 심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 가치가 되고 법제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심기를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제가 홍천에 계신 그 무궁화를 기르시는 분에게 들은 얘기예요.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었어요. 홍천에 무궁화를 심는 민간인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홍천에서 공짜로 뿌리니까 이 사람들이 생계가 무궁화를 심어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을 만들어야 되는 비전을 갖고 막 지금 이걸 하는데 홍천에서 그 고장 홍천도차 민간인들이 무궁화를 안 심기 시작한다는 걸 들은 거죠. 물론 조금씩은 심겠지만 이거를 좀 진짜 이 가치를 좀 드높이고 하면은 더 많이 심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다음 주에 참 오셨으면 좋겠는데 김석겸 회장님이 그 무궁화를 자기 사재를 그 털어서 그 무궁화를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다음 날 꺾여져서 쓰레기통에다 처박혀 있는 거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많이 보급을 하는데 그냥 단순 무료 보급으로는 다 쓰레기통에 갈 수도 있어요. 이 묘목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제 얘기 뭐냐면 사실 저는 무궁화 3,000그루를 지금 그 홍천에서 확보를 해놨거든요. 8년산 무궁화를. 그래서 이제 기업 후원을 받아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그 광화문 광장에다가 한 몇백 그루가 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광화문 광장에다가 심는 게 일단 1차 목표로 갖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좀 우리가 이거 어떻게든 진짜 이거 진짜 무궁화 이 가치를 드높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 이렇게 전달을 잘 해서 선생님들이 뭘 해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서 무궁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저도 사실 이거 알고 나니까 무궁화를 심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히. 그러니까 무궁화를 알리면 국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제 전화를 할 거예요. 무궁화 그 치면 나오잖아요. 무궁화 공원에 그 조경 그쪽에. 그러면 이제 저도 다 알아본 거예요. 무궁화를 이식한데 얼마 받을 것이냐 다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홍천의 그 삼천구루의 8년산 무궁화 언제 옮겨 심어야 되느냐? 가을 9월 달부터 9월 말부터 옮겨 심어라. 그럼 내년에 개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는데 이제 같이 저 혼자 힘으로 진짜 안 됩니다. 같이 도와주셔서 그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무궁화 법제화 청원 운동하고 이런 영상을 좀 편집을 한 7분짜리로 줄여가지고 좀 이렇게 유튜브에 알리고 블로그들에게 알리고 많은 그 언론사들 중에 이런 데 관심 갖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진짜 한 장으로 별 생각을 저는 여기에 몰입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한 장으로 압축을 또 해야 되고 막 별로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 장을 보내니까 안 봐. 그러니까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알리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 혼자는 좀 힘들죠. 이게 힘든 얘기입니다. 홍천의 그 관계자들하고 좀 이렇게 접촉 좀 해보셨어요? 솔직히 해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3월 언제? 3월 29일, 3월 30일, 3월 말경이었습니다. 3월 28일경인가? 그때 가서 군수님하고 제 책 선물 드리고 이 30페이지 분량의 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프로젝트를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더 해보셔야죠. 네? 그게 또 해야죠. 그래서 산림청을 또 이렇게 무궁화 담당 과장님을 또 소개를 해주셨고 제가 이거 한다고 관심 가져달라고 카톡으로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5마디나 아니면 네 이런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는. 무궁화를 안 사랑하시네요. 그러니 참 제가 이 진짜 뭐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무궁화를 이게 다들 뭐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막상 행동들은 안 보이십니다. 솔직히. 그 대답은 해주세요. 대답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답조차 안 해주는 거는 참 너무 슬프고 그나마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은 난 솔직히 비중을 이렇게 둬요. 고맙다. 그래서 제가 무궁화 운동하는 거에 반대하지 않고 격려해 준 사람은 나중에 제가 애국인명사전에 이름자라도 하나 넣어드리려고 제가 뒤에 깨알같이 이렇게 0.1mm 정도로 해서 쫙 답답합니다. 진짜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제가 하지 못하지만 애국인명사전에 그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좀 여기 오신 분들 어쨌든 제가 글자 하나라도 이제 때가 돼서 제가 할 수 혹시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온다면 많은 또 훌륭한 역사학자님들하고 또 같이 해야 될 일들이긴 하겠지만 참 감사하게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 이렇게 와주신 분들은 정말 그 뭔가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오신 거니까 어쨌든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또 다음 주에도 3회, 4회, 5회 이제 계속 나갑니다. 9회까지 하는데 계속 끝까지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주변 분들에게 이 무궁화 운동 동참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요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은 우리가 이 한서 남공 선생님의 정신이나 도마 안중근 선생님의 정신이 이 평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이 위대한 가치를 앞에 세워서 저는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입니다. 친일의 후손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어떤 애국을 한다면은 그들은 애국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라를 위한 그런 기회는 그들에게도 다 열려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서 대한민국이 우리 이제 김석현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참 그 시에 있어요. 위대한 평화민족 우리가 위대한 평화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평화민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게 그분의 또 이제 비전이고 저도 세계 평화와 온 인류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저의 또 비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의 모든 인류가 사실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또 하늘에 젖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것이 개인의 욕심이 화가 돼서 악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흥성대원군하고 명성황후 이분들이 개인의 욕심들, 권력욕과 이런 거에 의해서 또 관료들에 의해서 일본을 불러들이고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지금 이 나라가 결국 조선이 멸망됐듯이 지금 오늘날의 지금 현재 정치 위정자 분들도 개인의 욕심을 다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고 공익, 나라를 위하는 그런 애국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시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경영을 하시고 또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생업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강점으로 애국을 하는 일을, 애국하는 나라를 위한 일을 해서 나라가 정말 잘 살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구경하러 오는 그런 문화 삼천리, 화려 강산을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조금 시간은 오버됐습니다. 근데 뜨거운 열띤 그 토론 감사드립니다. 공감 토론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뵙기를 바라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